아직 당뇨는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약도 처방 안 해줬어요. 그리고 요즘 병원 진단 기술이 너무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것도 다 진단하는 거예요. 다 병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틀리셨습니다. 자, 우선 당뇨가 뭐냐면요. 당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 속 혈액에 필요 이상으로 당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많아진 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게 바로 당뇨라는 질환입니다. 그럼 당뇨 전 단계는 뭐냐면요. 당뇨를 진단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공복혈당, 당 부하혈당, 당하혈색소. 이게 바로 세 가지 지표인데요. 이 세 가지가 정상보다는 높고 당뇨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때 바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셋 다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바로 당뇨 전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수치만 살짝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이미 혈관 부담이 시작된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요. 전 단계니까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오해를 하시거든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정상과 본격적인 당뇨 그 사이에 안착해서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에서 당뇨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가 바로 전 단계예요. 2002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전 단계에서 생활을 바꾸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 30%는 당뇨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알약으로 시작합니다. 혈당 강화제로 시작해서 GLP-1 작용제, 그러다가 점점 약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췌장까지 지쳐버리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이 주사를 맞으시면서부터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 있어서 진짜 무서운 건 합병증이거든요. 당뇨는 제가 아까 혈관벽이 손상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는 온몸에 혈관이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증도 전신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합병증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두 가지가 눈에 오는 망막병증이랑 말초신경에 생기는 신경병증이거든요. 간단하게 망막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심하면 실명까지 오기도 해요. 그리고 말초에 신경병증이 생기면 팔 저림이나 이상감각 등이 오기도 하는데요. 심하면 손발의 일부를 절단하게 되는 일도 흔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사질환의 공통된 문제는 초반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되게 많이 방심하시거든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초, 손가락, 발가락 끝에 생기는 신경병증 있잖아요. 흔히 버스 광고나 외부 광고에서 당뇨발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발? 그거 굉장히 당뇨 오래되고 심할 때만 나타나는 합병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뇨 여러 합병증 가운데 초기에 많이 발병하는 합병증 중 하나라는 겁니다. 몸은 이미 망가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리다가 당뇨 진단 받고 나면 그때서야 치료하실 거예요? 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때 그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식습관, 수면,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금 건강하게 생활해보세요가 아니라 어떤 식습관, 수면, 그리고 운동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논문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논문을 한번 찾아보면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설탕 음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요. 2008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현미, 귀리와 같은 GI가 좀 낮은 식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논문을 제가 요약해 드릴 텐데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질환에 있어서 이 음식을 드세요보다 이런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실천하기도 훨씬 쉽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현미밥이 좋고 지중해식 식단이 내 건강에 좋다고 그거 매일 챙겨 드실 수 있으세요? 한 2, 3일 하다가 못 하시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세요를 지키는 게 훨씬 쉽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논문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식습관 원칙은 뭐냐면요. 단맛이 나는 음식 있잖아요. 요거를 3일에 한 번 10분 이내로만 드시라는 거예요. 가령 과일, 음료, 아이스크림 그냥 종류 따질 필요 없이 내 입맛에 바로 단맛이 난다? 이거는 무조건 3일에 한 번만 드세요. 자,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면에 대해서는 6시간 자는 게 좋다, 8시간 자는 게 좋다. 푹 잔다면 5시간도 괜찮다. 여러 가지 논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뇨 전 단계라는 대사질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7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5시간 잤고 5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7시간은 꼭 주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인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 논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정리해보자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3, 4번 하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주일에 3, 4번은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되는 거는 거의 매일 운동해야 되는 횟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티칭하는 운동 방법은 이겁니다. 점심, 저녁 식사 후에 20분 정도 빠르게 걷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녁 식사 후에는 20분 걸으신 다음에 계단 10층 정도만 좀 올라가시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당뇨 전 단계일 때 이 3가지를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당뇨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운동하시려고 하시는데 진짜 당뇨가 되면 운동을 하시다 보면 저혈당이 와서 운동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제가 3가지 모두를 해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몸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제 그냥 몸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평생 이 정도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당뇨라는 게 애초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내 몸의 잘못을 저지른 결과입니다. 감기처럼 일주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고치시면 당뇨로의 진행은 당연히 늦어지고요. 전체 사망률도 26%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심혈관계 사망률도 33%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 습관만 딱 바꾸시잖아요. 그러면 당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뇨 전 단계 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얼마나 심한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40대부터 당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80년은 산다라고 봤을 때 40년 동안은 당뇨를 겪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당뇨의 무서운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합병증이잖아요. 당뇨는 무조건 오래되면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대부터 당뇨가 있는 분들은 60, 70 갈수록 심한 합병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 단계가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식습관, 수면, 운동 3가지만 챙기시면 당뇨 진행률 진짜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직 당뇨는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처방을 안 해줬어요. 이 사실에 안심하지 마세요. 이미 반 정도는 시작된 거고요. 하지만 지금 잡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